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요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갑상선에 대한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기능 저하증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항진증에 비해서. 그리고 위험도를 봤을 때는 저하증 환자가 그렇게 응급 상황이 발견되는 일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진증 환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그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하다 보면은 갑상선 자체가 비대해지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비량을 만들어져서 과부하 걸리면 이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눈이 돌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이브스병의 진단을 받으려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항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병원에 가셔서 보통 내과에서 많이 처방을 받으시는데 내과 선생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받으시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전화 상담을 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본인이 오랜 동안 지금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녔던 병원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병원을 옮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본인도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저랑 상담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놀랍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놀라울 일은 아닌 게 굉장히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인데 왜 이거를 간과하고 갔느냐면은 간단하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됐을 때 넣어주는 약, 그다음에 분비량을 줄이는 약이 개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로 표현을 했을 때 생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으니까 수도를 고치지 않아도 돼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은 우선 살이 잘 찌지가 않고요. 에너지 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먹은 양이 다 에너지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항상 에너지가 고갈돼 있어서 많이 피곤해요. 저하증 환자분도 피곤하고 항진증 환자도 피곤합니다. 특히나 어떤 두 가지 약물, 서로 다른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항진증 환자분도 가끔은 항진증, 가끔은 저하증. 저하증 환자분도 가끔은 항진증, 가끔은 저하증. 물론 대세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있겠지만 두 가지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떤 경우에 기능 저하증 환자분, 그러니까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약간 몸떨림이에요. 막 에너지 대사가 우리가 많이 되면 막 몸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손도 살짝 떨고 몸도 부들을 떨고 심장도 떨고 있고 이런데 기능 저하증 환자한테도 손떨림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약물이 순간순간 그거의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기능 저하증 설명과 함께 항진증이란 그러면 무엇이고 그레이브스병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명령하는 호르몬 TSH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은 이 수치가 굉장히 낮게 발견이 돼요. 혈중에서. 그건 뭐냐면 내가 뇌에서 분비되지 않아도 여기서 엄청나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비가 스스로 할 수 있지? 나는 너무 몸이 건강해서 막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나? 자, 그런 게 아니고요. 자가항체가 갑상선 샘에 있는 수용체라고 하는 걸 자극하는데 마치 호르몬처럼 자극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어떤 호르몬이든지 그 작용하는 세포막에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리셉터라고 하거든요. 저는 쉽게 표현했을 때 어떤 호르몬의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무실을 반드시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야만 이게 작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TSH의 그 사무실도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샘 안에 세포에 있겠죠. 요게 들어가서, 지금 명령이 내렸으니까 여기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자가항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대한 리셉터, 수용체, 즉 사무실을 먼저 자극해버려요. 뇌에서 분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몸에서는 갑상선에서, 분비하라고 날 자극했으니까 나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럼 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잘 만들고 있으니까 난 더 이상 TSH를 분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혈중에서 정말 정상인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TSH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이.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환자는 TSH는
0.5보다도 훨씬 낮은 0.1, 0.05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보고 TSH를 보고 내 호르몬이 지금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는지, 내가 자가 면역 질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먼저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가 항체가 있는지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TSH, 리셉터 안티바디라는 항체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TSH, 리셉터에 대한 안티바디, 리셉터를 자극하는 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양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토피나 천식은 검사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내 피부에 나타나는 거, 호흡기에서 나타나는 거를 그냥 총괄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천식이다, 아토피라고 판단하는 거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치료도 힘들고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해보다가 안 되고 실패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만큼은 명확하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를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상선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내분비내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체 검사도 요즘에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전문 병원도 생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환자분께서 직접 항체 검사 해주세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스마트한 환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자극하는 이 TSH에 대한 사무실을 먼저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TSH인 것처럼 구는 그런 항체가 발견된 거, 그게 그레이브스 병입니다. 그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거 이제 잘 이해해 주시고 바로 가셔서 검사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항체 숫자가 몇 개가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내가 위중하구나, 경증이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TSH의 수치와 함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갑상선 환자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